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전문의로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자, 오늘은 제 편집하시는 분께서 고혈당 쇼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LA에서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당뇨의 합병증을 주로 관리를 예전에는 하다가 이 합병증이 왔을 때 관리를 하는 것보다 그 미리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LA로 이사 왔을 때는 아예 주치의로서 당뇨, 고혈압, 신장병의 초기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초반에 관리를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관리를 하면서 이런 문제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 방송도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자, 말기 신부전 때문에 투석을 하시는 분의 50%가 당뇨 때문에 투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도 당뇨 때문에 많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아무래도 고혈당이 있으면 자기들이 증상이 없으니까 혈당이 높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혈당이 너무 조절이 안 되면 급성으로 고혈당 쇼크라고 한국 분들이 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제 사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0대 분인데요. 한 7, 8년 전부터 저를 다니셨는데 20대 후반의 남성이고 대학원으로 유학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오셨는데 10대부터 1형 당뇨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10대에 당뇨병이 걸리면 가장 문제점은 나는 불사신이라 이런 느낌도 있고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는 느낌, 그리고 이 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 10대의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병의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예 60대 70대 분들은 그 병이 나의 목숨을 뺏어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절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비해서 10대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점 그리고 10대들의 생각 관점 때문에 병을 조절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환자도 당뇨에 증상이 있을 때만 인슐린을 투여했습니다. 증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벌벌벌 떤다든지 하는 굉장히 안 좋은 막판에만 치료를 하는 그런, 인슐린도 뭐 한 달에 한두 번만 찍는, 그렇게 말을 안 듣는 환자였는데요. 거기다가 20대니까 아무래도 식성도 많고 그리고 야식도 하고 고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치료를 안 해서 제 병원에 오실 때는 항상 응급실에 실려간 후에 오는, 이제부턴 잘하겠다 생각을 하고 왔다가 한 번이나 두 번 오고 그 다음에 또 안 오고, 이런 것을 계속 3년 정도 하고 계셨는데요. 그 서너 차례 응급실에 실려가서 입원을 한 다음에 한 서너 차례 중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를 저희 병원에 와서 잘하겠다 생각을 하시고 하다가 또 안 하고,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거는 USC의 대학병원에 실려가서 입원을 하게 됐는데, 눈이 굉장히 침침해지다 보니까 안과가 컨설트가 되고 안과 교수님이 와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다 해서 저한테 왔는데요. 입원했을 때 그 안과 교수님이 너 영어 할 줄 아냐? 너 FUCK가 뭔지 아냐? 네 눈이 그렇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세게 이렇게 말을 하고 가셨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퇴원 후에 저희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피 검사를 하고 그 후에 또다시 사라져서 지난 3년 넘게 안 오는 거 보니 아무래도 사망을 했을 가능성도 꽤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10대나 20대의 당뇨병에서는 이런 경우들을 솔직히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1형 당뇨는 그 환자가 젊기 때문에 조절을 할 수는 있는데 환자가 조절을 안 해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들이고요. 우리가 보통 보는 당뇨 환자들은 거의 다 2형 당뇨죠. 2형 당뇨의 실제 사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병원에 2015년에 방문을 하신 분인데, 그때 벌써 당뇨가 10년 차였고 저한테 오실 때 당화혈색소가 13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게 된 이유가 크레아틴이 3.04, GFR 여과율이 22까지 떨어져서 투석 직전이라고 말을 듣고 이제 신장내과 전문의를 한번 가서 보라
라고 해서 4기에 오신 분입니다. 당뇨 전문가를 보고 계셨는데 당뇨 전문가의 인슐린만 맞고 뭐 약만 먹고 조절을 안 하고 해서 제가 완전히 당뇨를 그때부터 이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다 조절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방송도 했습니다. 왜냐면 이분을 가지고 인슐린도 40유닛 정도 굉장히 많이 찍고 계시고 경구병약도 여러 개를 먹고 있었는데 당뇨에 대해서 거의 올 때마다 1시간씩 제가 당뇨 교육을 해서 엄청난 식단 조절을 그때부터 하고 운동을 해서 2개월 만에 인슐린을 끊을 수 있었고 경구약도 반으로 줄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약을 거의 70%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 13이 7.2로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보고요. 9개월째는 당화혈색소가 6.2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하나만 남기고 모든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해서 2015년에 GFR 여과율이 22라서 아마 1년 안에 투석을 해야 될 거라고 말을 듣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2015년부터 계속 콩팥도 좋아지고 해서 유지를 하고 계셨는데 한 4년 정도 지나다 보니 이분이 조금 느슨해져서 그리고 사업이 굉장히 바빠져 가지고 저희 병원에 한 2번인가를 예약을 취소를 하고 사업 때문에 출장을 다니시고 여러 모임 때문에 바쁘다 보니 그래서 당뇨 관리를 소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뇨 관리를 소홀하고 병원에도 안 오셨다라는 건 그만큼 소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비즈니스 미팅을 하다가 갑자기 횡설수설하면서 졸도를 해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혈당이 532가 나왔고 당화혈색소가 17.6이 나왔다고 그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벌써 저한테 한 6개월 정도를 안 오셨던 상태에서 솔직히 당화혈색소 17.6이 저희 병원에서는 나오지도 않는 숫자인데 그 병원에서는 17.6까지 나왔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나머지 남은 콩팥도 좋아졌는데 그동안 콩팥이 잘 관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콩팥이 망가지고 결국 이분도 투석을 시작하게 됐고 그 후에 이식도 받으셔서 잘 된 경우긴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저와 유지를 하면서 현재로는 당화혈색소가 6.5 이하로 유지를 잘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토픽인 당뇨병의 고혈당 쇼크는 혈당 수치가 아주 높아져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1형 당뇨, 2형 당뇨 모두에서 당뇨병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데 1형 당뇨와 2형 당뇨의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그래서 치료도 다르게 되는데요. 고혈당 쇼크가 1형 당뇨에서는 우리가 DKA라고 해서 당뇨병성 케토산증 으로 해서 1형 당뇨에서 생기고 2형 당뇨는 고삼투성 고혈당성 상태 뭐 이렇게 한국말로 되는데요. 2형 당뇨에서 이런 식으로 고혈당 쇼크가 오는데요. 자, 1형 당뇨를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DKA라는 거는 케토산증이 생기는 건데 1형 당뇨는 인슐린이 없다 보니 인슐린의 결핍으로 인해서 혈당이 증가를 하고 그것을 제대로 쓰지를 못하다 보니 혈당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잘 못 쓰다 보니 지방이 분해돼서 케톤이 생성되고 그래서 이제 대사성 산증까지 유발되는 피가 산성으로 바뀌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2형 당뇨에서 고혈당은 250 이상 정도에서 일어날 수 있고요. 피를 보면 산화가 돼 있고 케톤이 나오고 뭐 이러는데 이런 분들의 특이 증상은 굉장히 다뇨, 다음 그리고 탈수가 어느 정도 있고요. 구토를 한다든지 뭐 배가 아프다든지 이래서 응급실을 많이 갑니다. 그럼 응급실에 갔을 때 이렇게 대사성 산증이 왔기 때문에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고 깊은 호흡을 하고 호흡에서 냄새, 아세톤 냄새가 딱 나는 특이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혈당을 딱 보고 바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 투여를 하고 탈수 교정을 하고 전해질 보충도 하고 혈당과 케톤 이런 잔염기 균형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피 검사를 자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보다 더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2형 당뇨에서 일어나는 고혈당인데요. 근래 들어서 돌아가신 탤런트 분의 상황이 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혈당 쇼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그분은 이 상황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심한 고혈당이지만 케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엄청난 탈수 그러면서 이 삼투압이 증가되면서 뇌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병인데요. 보통 2형 당뇨에서는 250 정도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고혈당이 굉장히 높아요. 6
600 정도 이상 되거나 500, 600 이 정도 이상 되고, 그러면서 삼투압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굉장히 심한 탈수, 삼투압으로 인한 의식 변화,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상 4대의 분처럼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럴 때 뭐 키토는 거의 안 나오고요. 환자가 엄청난 탈수가 돼 있기 때문에 치료에서 플루이드 하라고 말을 하고, 수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액을 보충을 하게 되고, 그리고 1형 당뇨에 반해서 2형 당뇨에 생기는 이 고삼투압성 고혈당에서는 인슐린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약간만 쓰면서 수액 보충이 기본 치료의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해질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뇌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식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자들이 입원을 하면 간호사들이 막 시간마다 와가지고 막 이런 것 저런 거 물어보고 자꾸 깨우고 한다고 환자들이 엄청나게 컴플레인 하시는 분도 봤어요. 왜냐? 의식 상태가 혼수 상태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의식 상태를 계속 면밀하게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혈당하고 전해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피 검사를 엄청나게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환자인데 왜 의사들이나 들을 이런 것을 설명을 하냐? 그걸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환자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해질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면 특히 칼륨에서 문제가 되는데, 그럼 심장 발작이 일어나고 심정지, 그러면 당연히 사망에 이르겠죠.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신 탤런트 분의 의료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 뉴스에서 나온 고혈당 쇼크로 인한 심정지라고 말을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게 거의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뇌보정이 일어나서 뇌에도 문제가 되는데, 이건 특히 소아에서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합병증이 순간적으로 혈당이 올라가서 하루 이틀 3일 만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당뇨는 만성적으로만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예방을 하냐?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이런 치료야 의사들이 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게, 이런 문제들을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니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수액을 되게 보충을 많이 해주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방이 굉장히 쉽죠. 이 정도까지 돼서 오면 중환자실에서 거의 피검사를 엄청나게 하면서 굉장히 인텐스하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예방은 아주 쉽습니다. 정기적인 혈당 모니터링만 하면 돼요. 혈당이 올라가면 이거 안 되겠구나, 바로 외래로 병원 자기 의사를 찾아서 약을 조절하시든지, 아니면 탄수화물 먹는 걸 줄이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해서 혈당을 낮추면 되는 거죠. 큰 문제가 없을 때. 그런데 이제 혈당이 잘 조절이 되는 분들에서도 어떤 심한 감염이 있거나 고혈당을 유발하는 일들이 생기면 혈당이 갑자기 확 튑니다. 다른 뭐 관절의 문제거나 어떤 문제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맞으시거나, 아니면 뭐 심한 감염이 생기면 혈당이 150, 160 이렇게 유지를 하고 계셨던 분이 뭐 300, 400까지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더 주의 깊게 혈당을 관찰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아셔서 예방을 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을 좀 더 찍든지, 아니면 먹는 걸 조절하든지 운동을 더 하든지 해서 예방을 하기는 더 쉬우니까, 당뇨 관리를 그때 환자가 잘 알고 하시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당뇨는 대부분 만성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가 너무 조절이 안 될 때는 급성으로도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뇨를 가지고 계시다면 정기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자신의 컨디션이 안 좋아진다면 좀 더 자세하게 혈당을 모니터링 하면서, 조절이 안 될 때는 바로 의사와 상담을 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안전한 당뇨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